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퇴적암에 대한 복습은 잘 하셨나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과학실에 와 있는데요. 과학실에 있는 몇 종류의 퇴적암 표본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로 자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여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로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사암입니다. 그 다음에는 셰일과 이암,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그리고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응회암입니다. 석회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석회암입니다. 네, 선생님과 퇴적암 표본을 보면서 퇴적암의 분류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이 외에도 퇴적암의 생성 과정, 퇴적암의 특징 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모두 우리 같이 마인드맵 안에 정리를 했죠. 이 마인드맵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고 두고두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6페이지에 3. 변성암과 암석의 순환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암 단원을 시작하면서 암석을 생성 원인에 따라서 나누었던 개요표를 기억하나요? 개요표 제일 위에가 마그마가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성암이었고, 그 다음이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 퇴적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인 변성암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변성암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네, 이번 시간 키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변성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암석의 순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집중해서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즐겁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26조 피고 변성암과 암석의 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포인트들을 얘기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변성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 그리고 암석의 순환 과정,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쉽게 부서지는군. 불에 구우면 어떨까? 찰흙으로 빚은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가마에 넣어 굽는 까닭은 무엇일까? 애니메이션 잘 봤나요? 찰흙으로 만든 그릇을 뜨거운 가마에 넣어 굽는 까닭, 뭘까요? 찰흙으로 만든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찰흙이 높은 열에 의해 성질이 변하면서 단단한 도자기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높은 열을 가하면 찰흙이 부서지지 않고 단단해지도록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작용을 오늘 암석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높은 열에 의해 성질이 변하는 과정, 그리고 높은 압력에 의해서도 성질이 변하는데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것을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변성작용. 변성작용은 암석의 구조나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암석의 구조나 성질이 변하는 과정. 그런데 아까 예에서 무엇에 의해서 성질이나 구조가 변한다고 했나요?
까닭은 높은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고 그리고 또 높은 압력에 의해서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변성작용의 정의는 암석이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는 과정. 이러한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은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에요. 변성암을 그냥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정의를 해보자면 변성암은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이다.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와 같은 말이죠. 이때 앞에 나온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기 전의 암석,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암석이 변성암을 뜻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변성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변성암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암은 염리라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염리라는 구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왼쪽에 그림 8, 염리의 형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요. 위의 그림은 어떤 암석이 압력을 받고 있는 그림인데요. 변성암이 되기 전의 암석이겠죠. 압력을 지금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압력을 받으면 아래 그림처럼 암석의 구조가 변해서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자세히 보면 암석 안에 있던 알갱이들이 줄무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줄무늬의 방향과 압력의 방향이 어떤가요? 이 줄무늬와 압력의 방향이 수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필기를 했지만 이렇게 생긴 줄무늬가 염리라는 겁니다. 염리.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염리라는 겁니다. 염리라는 것은 암석 속 알갱이가 압력 방향에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지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압력 방향에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자세히 설명하자면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라는 말을 앞에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염리의 정의 속 압력은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 받는 변성작용의 하나일 거예요. 또 이 줄무늬는 압력 방향의 수직이라는 거 아까 그림 8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용어인 염리,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지난 시간 퇴적암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던 층리와 염리, 뭔가 어감이 비슷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층리는 퇴적암이 형성될 때 나오는 줄무늬고 염리는 오늘 배우는 변성암이 형성될 때 나오는 줄무늬입니다. 요걸 좀 자세히 표로 정리해서 기억하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층리와 염리 구조와
생성 원인과 그리고 나타나는 암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각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조는 어떤가요? 특리와 염리 모두 줄무늬 구조입니다. 모양은 줄무늬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생성 원인이 달라요. 생성 원인은 특리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쌓이는 것, 퇴적물의 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염리는 압력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암석은 특리는 퇴적암, 염리는 변성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 표를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변성암의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의 두 번째 특징은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 특징을 재결정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풀어서 쓴 말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 알갱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알갱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변성암의 특징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암석 공부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변성암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의 분류. 변성암의 분류는 원래의 암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네, 변성암의 분류는 우리 교과서 26쪽 아래에 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원래 암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과 압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생성된 변성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원래의 암석, 셰일, 사암, 석회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퇴적암들이죠. 얘네들이 열과 압력, 변성작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셰일은 열과 압력을 받고 새로운 변성암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변성암을 편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암은 열과 압력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라는 변성암이 됩니다. 두 단계에 거쳐서 새로운 변성암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암은 열을 받아서 규암이라는 변성암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석회암은 열을 받아서 대리암이 됩니다. 지금 정리한 변성암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암석들이에요. 특징적인 것이 셰일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편암이 되는데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으로 다른 변성암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적이죠. 그 외에도 사암은 열을 받아 규암이 되고 석회암은 열을 받아 대리암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변성되기 전 암석들이 다 퇴적암만 나와 있는데요. 꼭 퇴적암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됩니다. 그 예로 무엇이 있냐면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화강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강편마암이라는 새로운 변성암이 됩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퇴적암만 변성암이 되나? 라고 오해를 할까봐
화성암의 예인 화강암도 표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봐. 네, 교과서에 나온 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27쪽 넘어가기 전에 잠시 시청 확인 코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청 확인 코드는 와 진짜 재미있는 과학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27페이지의 암석의 순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의 순환,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죠. 암석의 순환의 뜻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의 순환은 암석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지표와 지구 내부에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 예를 들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됐지만 퇴적암이 다시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마그마가 화성암이 됐지만 화성암이 다시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한다 라는 걸 암석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된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 이 변성암이 될 때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표 내부에서 변성암이 됩니다. 이 변성암이 더 높은 열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변성암이 녹아서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됩니다. 마그마는 우리 화성암 할 때 나왔죠? 이렇게 지표 내부에서 녹아서 마그마가 됩니다. 이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화성암이었죠. 식어서 네, 지금 퇴적물에서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까지 나왔습니다. 순환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과정의 역과정을 보겠습니다. 퇴적암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 또 운반되면, 즉 꺾이고 부서지고 운반이 되면 퇴적물이 다시 됩니다. 퇴적물로 돌아갑니다. 퇴적암이 풍화, 침식, 운반되면 퇴적물로 돌아갑니다. 분홍색 형광펜으로 쳐줄게요. 풍화, 침식, 운반된다. 부서지고 깎이고 운반된다. 그리고 화성암도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 운반 분홍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되면 퇴적물로 돌아갑니다. 퇴적암, 화성암뿐 아니라 변성암도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 운반되면 퇴적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암석 모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풍화, 침식, 운반되면 퇴적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세 가지 그리고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지표 내부에서 변성암이 됩니다. 퇴적암과 화성암 모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죠.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암이 녹으면 다시 마그마 상태로 돌아가죠.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암석은 화성암. 화성암이 녹으면 다시 마그마. 변성암도 녹으면 마그마. 녹음 과정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자, 선생님과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사실 이 그림은 교과서 27쪽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처음에 그 그림을 보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과정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정마다 색깔로 표시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변성함이 될 때는 항상 열과 압력을 받는다. 지금 그림에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그리고 퇴적물로 돌아갈 때는 모든 암석 다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거친다. 부서지고 깎이고 운반되는 작용을 거친다. 그리고 또 마그마로 돌아갈 때는 변성함과 화성함이 녹는다.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 뒀습니다. 네, 위에 그림과 맞춰서 색으로 다시 구분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그린 그림을 봐도 좋고 27쪽 위에 있는 그림을 봐도 좋고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방금 다 설명한 거예요. 교과서 본문 쭉 설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주지 않더라도 교과서는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교과서가 모든 내용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와 가열 장치 등을 이용하여 암석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복의 영상 잘 봤나요? 암석은 어떻게 순환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1번, 2번, 3번 각각 어떤 암석의 순환 과정에 속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과정은 크레파스를 갈아서 새 그릇에 담는 것이었죠. 이 과정은 암석의 순환 과정 중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크레파스를 숟가락으로 눌러서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 지난 시간에 했었죠? 퇴적물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퇴적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과정은 가열 장치로 굳어진 크레파스를 녹인 다음에 식히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뭐랑 비슷한가요? 네, 이 3번 과정은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실험 과정이 암석의 순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은 몇 번일까요? 네, 마지막 3번이겠죠. 3번처럼 높은 열이 가해져서 암석이 녹을 때, 그때 주변의 암석도 높은 열을 받습니다. 주변의 암석도 높은 열을 받으면 이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리가 되나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실험이었어요.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해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편암과 편마암은 어떤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가? 네, 위에 올라가서 보면 셰일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암,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변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녹으면 어떻게 됐나요? 네, 녹아서 액체 상태인 마그마가 된다. 녹아서 액체 상태인 마그마가 됐었죠. 변성암뿐만 아니라 화성암도 녹으면 마그마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3번 문제는 표현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등교 계약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먼저 변성암의 정의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변성암의 특징, 또 변성암의 분류, 그리고 마지막에 암석의 순환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